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학과 관련된 함수 중에서 수식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랩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언어가 되겠고, 랩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랩뷰 코딩을 하실 때 알아야 될 문법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피저빌리티를 검증하시거나 하실 때 되게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랩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서 관련된 하드웨어 플랫폼과 랩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기능을 아주 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랩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랩뷰를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채널에는 이제 랩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랩뷰 인스톨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이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소개해드려야 할 수식 함수라고 하는 거는 블럭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 즉 랩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꾸미기 위한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럭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함수 팔레트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불러다 쓰실 수 있게 되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수식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팔레트에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스크립트 앤 수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수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계산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학적 수식을 생성합니다. 이 익스프레스 VI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학 함수를 수행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 같은 경우는 함수의 아이콘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데 약간 하늘색 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익스프레스 VI라고 해서 관련된 VI 같은 경우는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이 되면서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이제 그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수식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다이얼로그와 같이 수식 설정이라고 하는 계산기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수식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x1부터 x8까지 8개의 입력을 이제 동일한 라벨 이름으로 매핑을 시켜놨고, 관련된 입력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 위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습할 수식 같은 경우는 x1 더하기 그 다음에 x2에 2를 곱하고 그걸 더한 다음에 다시 x3에 3을 곱한 거를 더해 줬을 때 결과값을 구하는 수식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식을 이 계산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표현하실 때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을 진행할 때 이제 같이 참고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입력으로 x1, x2, x3 3개를 입력을 하고, 출력으로는 이제 결과라고 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터에 결과값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는 다음과 같이 x1, x2, x3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나는 수식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걸 배치하고,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100ms 주기로 이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운영할 거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이제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VI가 실행이 될 때 입력 파라미터는 디폴트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선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초기화하는 그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수식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타일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크립트 앤 수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에 보시면 수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져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기 인터페이스가 활성화 되겠는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x1에 자, 더하기 다음에 x2에 자, 곱하기 2를 하겠고요. 그걸 다시 더한 다음에 x3에 자, 곱하기 3을 한 결과값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시겠고, 그런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스타일에 대해서 나는 익스프레스 VI가 아니고 서브 VI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서브 VI로 보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약간은 그 커넥터 펜이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쪽이 X1이네요. 자, 그러면은 커넥터 펜을 자, 커넥터 펜이 좀 예쁘게 잘 되진 않는데요. 자, X1에서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X2에서 컨트롤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X3에서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결과라고 하는 게 이쪽에 나오게 되겠느냐요. 자, 와이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랩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듯이 표현하기 때문에 보통 왼쪽에는 입력을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는 출력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과 같이 서브 VI 형태로 자, 보이게 했을 때 커넥터 펜이 조금 뭐 예쁘게 되지 않네요. 그런데 이거는 해보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아이콘 스타일을 익스프레스 VI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VI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와이어를 다 지우겠고요. 순서를 먼저 X1 그 다음에 X2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3로 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아이콘 스타일을 서브 VI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커넥터 펜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실습할 때는 익스프레스 VI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X1하고 자, 라벨은 다 왼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1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X2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3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결과값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겠고, 자, 관련된 코드가 자, 주기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겠고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00ms 주기로 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가 라벨을 다 캡션이 보이게 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리고 기다림 함수에 대해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 수식 같은 경우는 주석으로 표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x1 더하기 x2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x3에 곱하기 3을 하는 자, 수식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 x1, x2, x3는 디폴트 값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선언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다음으로는 x3에 대해서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세 개의 값을 다 1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경계에 맞춰주시겠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동일하게 다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x1, x2, x3 세 개를 자, 온라인을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 맞춰 주시겠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전부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가운데에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식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x1 더하기 x2에 자,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x3에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주석을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이퀄을 누르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끝부분에는 자, 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값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디폴트 값이 1이 됐죠. 그래서 자, 1 더하기 1에다 2를 곱하니까 여기까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을 다시 더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값을 인가했을 때 바로바로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 실습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 수식 함수를 사용해서 다양한 복잡한 수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